눈이 내리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 그 안에 우뚝 강철 같아 보이는 요새 같은 군대가 있습니다. 인근 길거리에 군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대가 많은 곳 같은데요. 그중 한 육군부대 앞에서 금발의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성이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일까요? 그 금발의 외국인 남자 옆에는 중년의 여자와 그녀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서 있었는데요. 연신 군대 안을 기웃기웃대고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 군대 앞에서 누구를 찾는 걸 보니 참 이상한데요. 곧 위병수 앞으로 한 한국인 장교가 급히 달려나옵니다. 순간 갑자기 딸로 보였던 여성이 왈칵 울음을 터뜨렸고 그 중년의 남자는 굉장히 머쓱한 얼굴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 남녀를 돌아가며 한 번씩 강하게 안아주는 한국인 장교. 자,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유럽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여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도 군인 행정관으로 군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터라 어려서부터 저는 여군이 될 거라는 꿈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멋진 군복을 입고 칼각을 잡고 있는 다 큰 저를 상상하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했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세르비아에서도 꽤 유명한 육군 사령부 소속의 군인으로 평생을 국가에 충성하시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오신 자랑스러운 분이시죠. 아버지께선 50대가 넘으신 지금까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미리 개인 운동을 하시고 사령부로 일하러 가셨어요. 근무를 마치신 후에는 같은 부대의 대원들과 저녁 운동까지 다 하시고 더러 야근까지 해가시면서도 지친 모습을 거의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아버지가 타고난 군인이라고 말하곤 했죠. 아버지께선 자신을 강하고 철저히 지켜야 나라와 가족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하시며 무남동녀였던 제게 늘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저와 어머니는 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지요. 반면에 그 자주 하시던 말씀 때문에 저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때쯤까지 동생을 낳아달라고 어머니께 조르니 어머니께서는 사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은 노력 끝에 저를 시험관하기로 낳으셨으며 더 이상은 아이를 낳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서운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하시며 그냥 제 인형을 가리키며 제가 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살라 하며 웃으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은근히 저를 아들처럼 여기시어 남보다 강하게 키우시며 이것저것 트레이닝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걸스카웃이 아닌 보이스카웃같이 아버지와 함께 야외에서 캠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불 피우기, 먹을 수 있는 야생 풀 가려내기, 생선을 잡아먹어보기 등등을 자주 했어요. 생존체험 여행을 했던 기억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고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자부심을 느끼고 타고난 운동신경 때문인지 너무나 잘 따라해서 아버지조차 감탄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늘 뿌듯하였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에서 교련을 부활시키는 바람에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저는 딱 저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경찰이나 군인 또는 경호원 같은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생각 외로 아버지는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갖는 것엔 절대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몸을 튼튼히 하고 늘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직업으로는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입대하고 오래되지 않아서 코소보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팔에 총을 맞아 지금은 왼팔에 의수를 착용하시고 생활하고 계신데요. 군 당국의 강제적인 전역 통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버티고 호소하시어 결국 인사행정직으로 남게 되셨죠. 아버지께서는 전쟁의 참상에 대해 아직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저를 군인이 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하시며 다른 공부를 해보라고 이것저것 들이미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접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언제나 서나 늘 군인이 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점점 침울해져가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이것도 내력이구나 하시면서 자신도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제가 여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에 결국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안전에 대한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도 저는 이미 별을 단 장군이 된 느낌이었지요. 처음엔 그냥 군인이 다 되었다는 생각이었는데 제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고 많았어요.
일단 저는 이왕이면 장교로 입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교가 되는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문서들부터 차근차근 훑어보았지요. 필기 공부는 어찌어찌 한다 해도 장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체력이 완전 좋아야 했고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 체력으로는 넘사벽이었어요. 그래서 제 체력의 증강을 위해서 인근의 헬스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지구력 순발력뿐 아니라 근육 키우기, 유연성 기르기 등 종합적인 것을 하기 위해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니 태권도장과 헬스장을 함께 접목시킨 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곧바로 체육관에 등록을 하러 갔지요. 세르비아뿐 아니라 유럽 쪽에 태권도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아주 낯선 운동은 아니었고 헬스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완전 이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인타운 옆에 산다는 것이 행운처럼 느껴졌었답니다. 다행히도 운동은 제게 잘 맞았고 또한 태글릿이라고 할 만큼 훈련에 필요한 영어들을 사범님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저는 운동에 열중할 수 있었지요. 또한 거기 다니는 몇몇 한국인 친구들은 새로운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유창한 세르비아어를 쓰며 인사를 해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한국말도 조금 배우게 되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체육관에 다니던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몸매가 아주 다부지고 건강해 보이며 게다가 얼굴도 아주 잘생긴 한국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갑자기 제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 나 티가 날까봐 얼른 돌아셨죠. 그런데 조금 후에 제 한국인 친구가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그 남자와 인사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죠. 동양 남자에게 이렇게 한눈에 반해버린다는 것이 전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런 행운이 있다니 하며 사실 와락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말이죠. 저는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대어 지훈과 저녁도 먹고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도 하며 급속히 친해져 갔어요. 그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더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휴가를 받게 되어 친구가 여기 세르비아에 있어 여행 삼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지훈이는 예상과 달리 제게 먼저 고백을 해왔어요. 저는 그의 고백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죠. 오케이 땡큐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지만 저는 간신히 누르고 그의 고백을 감사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지훈이는 자기가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거나 하진 않지만 저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자신만큼은 누구보다 더 많을 거라고 말해주어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더욱 당당하게 느껴지는 지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운명이란 건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 지훈이 저는 너무나 멋지게 보였어요. 그의 일주일의 짧은 휴가 동안 저희는 아주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끌어안았고 저희는 지훈이 떠나는 공항에서 세상 떠나는 이별사를 하듯 길고 긴 입맞춤을 하였지요. 지훈은 제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적어준 종이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하였고 이제 멀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지훈을 바라보면서 저는 끝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랑이란 것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리 먼 시간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훈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까지 꼭 장교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더욱더 굳건히 하였어요. 다행스럽게도 태권도 체육관에 고강도 훈련 탓인지 장교 체력 시험은 제게 너무도 가뿐한 시험이 되었지요. 꾸준히 준비해온 필기시험도 운 좋게 단번에 통과했고 저는 자랑스럽게도 곧바로 세르비아의 여군 장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시험 합격의 통보가 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걱정과는 달리 뛸 듯이 기뻐해 주셨고 저를 안아주시며 이제부터는 진짜 프로 정신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미래가 결정되었으니 자기도 이제 마음 놓고 전역을 해도 되겠다며 어머니와 함께 편안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지훈에게 곧바로 제 합격 소식을 전했고 지훈이도 너무나 기뻐해주면서 우리가 장교 커플이 되었다며 많이 웃어주었어요. 저희 훈련 기간이 모두 끝나고 안정적인 근무지로 배치를 받고 나면 다시 한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해주어 저는 여러
여러 개의 행복을 단숨에 거머쥔 것처럼 느꼈지요. 저와 지우는 전화로 이메일로 끝없는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저희가 약 2년의 교제 기간이 넘어가고 있을 때쯤 저는 지훈이 근무하고 있다는 한국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순식간에 다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넘어갔고 지훈과 만나 저희의 사랑을 재확인했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나 발전된 나라였고 제가 태어난 세르비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선진국이었으며 지훈과 이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된다면 제겐 너무나 멋있고 꿈같은 기회가 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르비아로 돌아와 근무를 하고 안정이 되었을 즈음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한국인 이지훈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때를 봐서 그와 결혼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라곤 달랑 저 하나뿐인 터라. 아버지는 늘 제 생활이나 주변인들에게 촉각을 세우고 계시곤 해서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기 쉽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숨기기가 싫어서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아버지는 제 예상을 뛰어넘게 벌컥 화를 내시며 왜 한국 사람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생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반응에 저마저도 깜짝 놀랐지요. 저는 아버지의 화내시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리 낯선 문화가 아닌 세르비아이기에 아버지는 너무 과잉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잠깐 화가 났었죠. 아버지는 한국은 전쟁을 많이 겪었으며 지금도 분단된 나라이고 언제이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이며 동양의 가난한 나라로 저를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끊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다그치시는 것이었어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남자에게 무슨 사랑 따윈 하냐는 말씀을 듣고는 눈물까지 흘렸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거짓말까지 하며 갔었지만 한국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한국을 여행하며 보았던 선진화된 문화와 시스템, 길거리와 빌딩들 화려한 모습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 이렇게 사복을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더라 하시며 한국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사진 조작이시라며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북북 찢으셨어요.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동요되어 저를 도닥이시면서도 한국 같은 후진국에 사서 고생하러 못하러 가느냐시며 저를 진정시키셨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 가보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시냐며 후진국의 모습이 이런 데가 어딨겠냐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동영상까지 보여드렸지만 핸드폰을 집어던지시며 별것으로 다 거짓말을 한다고 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훈과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사진으로 이메일로 계속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해드렸고 아버지가 익숙하신 한국 부대의 외관들을 찍은 사진들이나 인터넷에서 본 시설 등을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세르비아와 같은 조건의 군대 시설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요.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께서는 제 노력에 감동을 하셨는지 군인이라서 관심이 당겨지신 건지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한국군의 군사력이나 각종 무기들을 검색해보시고 또 한국 군인들의 훈련 과정 등을 유튜브로 찾아보시고 하면서 조금씩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시아라고 하면 다 통칭해서 못 사는 나라라고 오해하시고 계셨고 저는 그런 군인답지 못한 생각은 좋지 않다고 아버지를 약간 부추겼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들의 결혼에 대해서 흔쾌히 답을 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답답해서 지훈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고 지훈은 고심 끝에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은 휴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나올 수는 없지만 네가 한국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 미리 한국을 좀 여행시켜드리고 자기가 맛집 코스도 알려줄 테니 여기저기 다 알려드린 다음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으로 좀 면회를 오라며 기발한 제의를 했어요. 저는 곧바로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휴가를 내었고 아버지께는 그냥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해외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안 그래도 머리도 식힐 겸 어머니도 데리고 어디 좀 다녀오고 싶었다 하시며 흔쾌히 그러자 하셨어요. 세르비아의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철저히 숨겼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에 들어설 때 제가 최종 목적지를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시침을 뚝 떼고 이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게 검색을 100번 하는 것보다 나으실 거라 믿는다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렇게 소원이면 이왕 나왔으니 한번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버지는 완전 반전 영화를 본 듯 깜짝 놀라셨어요. 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는 말을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네요. 한국의 기술력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항에서부터 도심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아버지는 입을 다무새지 못했어요. 특히 좋지 못한 세르비아의 상황과는 다른 길거리의 완벽한 치안이 보장된 자유로움과 도시의 화려함에 더욱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전쟁까지 겪으신 아버지께서는 한국도 그런 상황일 거라고 그저 상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예견과는 달리 엄청 발전된 한국의 위상에 아버지는 머쓱한 모습으로 한국이 신세계같이 변했다며 자신이 세상을 너무 좁게만 바라보았다는 사과까지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훈이 짜준 여행 루트대로 한국을 체험하면서 완벽히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아무런 말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지훈이 근무하고 있는 군부대로 갔습니다. 그 부대의 위병소에서 간부면회 체험 신청 시간을 미리 준비해둔 지훈이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아버지께서는 한국 군부대의 위병소를 보시더니 자신이 사령부로 근무하고 있는 곳과 비교도 안 되는 건물 크기와 깨끗함에 완전히 놀라시더군요. 심지어 위병소를 검문하는 군인들의 전투복과 장착된 장구류를 보시면서 정말 깨끗하고 좋네하시며 정말 샅샅이 훑어보시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지훈이 결국 나왔고 저는 반가움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였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며 머쓱한 모습으로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지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번씩 꼭 끌어안아드리고 해맑은 모습으로 군부대 안을 소개하겠다며 모시고 들어갔어요. 군대 안의 병사 생활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샤워실과 세탁기, 건조기, 컴퓨터도 사용 가능한 공간들을 보시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세르비아는 언제 이렇게 발전하나 하면서 아버지는 회한의 눈물을 약간 보이셨고 그러한 모습에 저와 지훈은 아버지를 안아주며 그동안 군인으로 사시느라 애쓰셨다고 따뜻한 말씀을 건넸죠.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는 날 이런 나라에 살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온다면 부모님들도 같이 오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는 결국 세르비아로 돌아가 1년 만에 전역을 하셨고 저와 지훈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한국으로 들어와 사시기로 하셨고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모여 행복한 저녁을 먹곤 하고 있답니다. 지훈이 근무지에 있어 온 가족이 강원도에 가는 날이며 세르비아에서 다투었던 그때의 아버님과 저의 이야기들을 추억삼아 웃으면서 저희들은 한국 안에서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말이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